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한 혼눈 겸론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검찰 장악을 위한 정권 측의 노골적인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권 전 국민일보 주필을 모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보면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즉 얽어매기 위한 정권 측의 그 압박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래 문재인 대통령 회심의 역작이 추미애 법무장관 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더니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해서 또 열심히 지금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검찰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일차적으로 윤석열 죽이기 위한 각가지 묘수 또 묘안 이게 백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추미애 장관 그 좋은 머리 근데 사법고시 되고 있으니까 좋은 머리일 것 아닙니까? 네. 그 좋은 머리를 참 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지 참 그 점이 아주 좀 놀랍고 또 의아하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은 쫓아내기 위한 그런 정권 측의 압박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지난 8일에 검사장급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맡으라고 한 조치가 두 번째가 되겠고 또 다음에 차장검사라든지 부장검사에 대한 하위 직급에 대한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명을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금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우선 지난 8일의 인사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혹은 관행과 입법 취지와 혹은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이 대통령한테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사할 때. 그런데 의견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강 대표 말씀처럼 그래놓고 항명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왜 내가 오라 했는데 안 왔어? 의견을 말하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국회에 나가가지고. 왜 근데 야당 의원들이 왜 그 의견도 안 듣고 인사를 그 제청받아서 발표했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항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참 거부간 용어들 썼어요. 그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추 장관이 명색이 오선 의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주자 든 정당의 대표에 지냈잖아요. 그런 양반이 이렇게 항명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아주 왕조 시대의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그것도 다른 데서도 아니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권위주의로 뭉쳐진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죠. 방금 말씀하신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에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데서 추미애 장관은 30분 전에 통고해서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 인사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서 뭔 의견을 제시하느냐라고 해서 그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본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 검찰총장이 인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견을 말하라는 것은 법무부가 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법무부에서 바로 검찰 대검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 대 가지고 인사안을 달라. 그래 우리는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냐. 자꾸 이랬더니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추 장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인사안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했더니 추 장관 말이 우리한테 그거 없어요. 저기 청와대 가서 받아가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런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인사권 자기는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청와대 가서 받아갔어요. 세상에 인사권자가 만약 이게 저 장관 인사권자라면서 자기 권한을 이런 식으로 반기하는 이런 장관이 법무장관입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참 한심한 노릇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주빌도 아시겠지만은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 때 네. 그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예. 당시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 검찰 인사를 해서 파문이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그 규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런 계기로 해서 그 검찰청법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입법 과정이나 취지를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 네. 세상에 저 의견을 들어가 당순이 그냥 나 귀 빌려줄 테니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검찰총장은 이제 현장에서 검찰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검찰이 내부 사정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고 그 관계도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고 또 각 직무의 각 직책의 직무가 성격이라든지 이건 네.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장관이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청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분 전에 저 오라 했는데 그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오라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30분 만에 32명 그때 인사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파악해서 저 의견을 다 제시합니까? 이게 애초에 덫을 만들어 놓은 거지 함정을. 그러니까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잡아놓는 이런 그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하고 긴밀한 관계 있는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쳐내는 예.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혹은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한 덫이고 예. 이 장벽이라고 지금 밖에서 보는 거죠. 거기다가 네. 지금 이제 항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 항명 이야기는 추 장관만 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도 거두고 특히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대표적인 게 지난 10일 날 검찰 인사가 난 뒤에 검찰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인데 거기에서 지역 발전위원회 발전 비서관실, 비서관실. 지역 발전 비서관실이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송철호 후보의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해준 예. 대신 만들어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말하자면 실패한 겁니다. 가서 안 9시간 주니까. 예. 기다리다가 전혀 그걸 못하고 왔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아주 극악한 용어로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집권당에서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검찰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다 이해찬 그 당 대표가 네. 그 전에 이제 인사 문제가 생기고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했습니다. 네.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해찬 선생이 그럴 때도 안 나타날 사람이 아니지. 네. 또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인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항명이 있었다면 네.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거들었어요. 네.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뭐 이거 가지고 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기들은 뭐 때문에 악 쓰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그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석 함석이라도 더 찾아려고 지금 악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발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지. 예. 그거 아주 좋은 예가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박근혜 정부 예, 말경이 말이 되죠. 그때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같은 요건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때 청와대에서는 7박스 분량의 서류를 줬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뒤지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목록대로 서류를 7박스에 관한 서류를 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하지 말고 그리고 피의자로 바로 다뤄라. 이렇게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금도 윤 총장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루면 될 텐데 자기 말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고 윤 총장이 예. 좀 뭐 자기 시킨 대로 했잖아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엄정히 하라 했는데 시키는데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지금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거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의식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하냐 핑계가 아니 목록도 안 주고 뭐 어떡하라고 이제 압수수색 하겠다니까 목록을 내놓으라는데 아니 그게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산재돼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자고 압수수색하는 거지. 내가 뻔히 다 알면 뭐하러 들어가서 압수수색해. 그래서 압수수색 하자는데 목록 내놓으라. 목록 안 내놓으니까 우리는 저 수색 응하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걸 왜 응했어? 박근혜는 응했는데 그때는 뭐 문 대통령이 자기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도 피의자로 다루라. 네. 그럼 지금도 피의자로 당연히 다뤄야지. 윤 총장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죠. 예, 그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네. 지금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말하자면 검찰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벽을 치고 그러니까요. 있고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왜 이런 식으로 전부 검찰권을 다 제한하는데 이제 공수처 만들어지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또 이제 검찰청법 바꿔가지고 검찰 직무가 또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검찰은 별로 할 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부터 그래놓고도 그게 못 믿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참 한심한 것이 법무장관이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검찰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청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산하의 이 기관을 힘 빼려고 그냥 진 눌러 놓으려고 온갖 아까 강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몇 중의 그 말이죠. 잠금 장치를 검찰 있죠. 죽이기 장치를 만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야 직접 수사도 하지 마. 가능하면 그건 내 허락받고 해. 그다음에 특히 특별수사팀 구성할 때는 반드시 내 허락받고 구성하지.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러면 검찰청장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의 인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조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의견도 뭐라고 나온가 하면은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은 적절한 견제 조치인지 즉 특별수사팀을 검찰이 구성하려고 할 때 장관이 된다 안 된다 즉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허가권에 대해서도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견제 장치가. 당연히 그래서, 그래야지. 예.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수사고 당연히 필요한 수사면은 장관이 불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냥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부 반발이 벌써 나온 상태입니다. 이 정권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국회도 제약을 가할 수 없고 대통령도 제약을 가할 수 없고. 그게 법 위의 법. 법 위의 그 기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건 보면 법무장관이 법 위의 장관 같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도 현직 판사가 또 현직 검사가 그것도 간부급 검사가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반발하고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럼 무슨 그런 인사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말이죠. 저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혁명 중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하는 일에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오직 혁명을 위해서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어디 눈치 보는 법도 없고 뭐 사양하는 법도 없고 자제하는 법도 없고 참 이상한 그런 우리가 뭐 자기들이 늘 이야기했듯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우린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공약은 진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은 지금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정권이 계속 촛불이 잘 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퇴임 뒤에 닥칠 문제들, 그 어떤 두려운 상황,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대로 또 정치사적으로 본다든지 또 우리의 뭐 헌정사를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는 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네, 어느 나라든지. 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 야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들 저 걱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주필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근데 이게 연착륙 뭐 경착륙 이야기했죠. 네. 그 경착륙이란 뭐냐면 연착륙 살짝 우리 그 비행기 저 착륙하듯이 부드럽게. 근데 경착륙은 그냥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네. 네, 지금은 검찰을 옥죄기 위한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집권당 측, 집권 측의 정권 측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이진권 전 주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혼눈 겸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